예,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제 12장, 그죠? 419쪽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우리 이제 포인트는 이제 정리를 했고, 그죠? 조금 추가될 부분, 추가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이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죠? 또는 회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회계 방법이나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이런 변경은 회계 정보의 어떤 유용성은 정지될 수 있으나 이 회계 변경을 함으로써 비교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계 변경을 허용한다 그랬죠. 이제 아래 거기에 보시면은 뭐 회계 정책의 개발과 적용, 뭐 정책의 개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 420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서 9번째 줄 좀 보면은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그 박스의 까만 부분에 1번, 2번, 그게 바로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죠? 아까 정당한 사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와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일 경우,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국제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그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기존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법이 개정되거나 두 번째는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계 변경이 허용된다. 그죠?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라 그죠?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경이죠. 그죠?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런 동그라미를 하다가 이런 방법을 하다가 요렇게 세모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변경이잖아. 그죠? 그죠? 이 방법을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 이걸 변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그 실질이 다르다. 내용이 다른 거다. 그죠? 그 과거에 발생 안 됐다 이 말이잖아. 처음 발생된 거. 아시겠죠? 즉, 과거에 발생한 거래하고 그 내용이 다른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이거 처음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 처음 발생됐던 데에서 여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정책을 정한다. 즉 말해서 어느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선택하는 과정이지 변경이 아니다. 그죠? 요걸 우리는 처음 선택하죠. 이런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요런 세모로 변경하는 경우 이게 회계 변경인데 1번을 보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죠? 내용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었던 어떤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선택하는 요 과정을 말하지 변경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같은 말이네. 1번하고, 그죠?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해왔던 거. 즉, 장부상의 어떤 이런 거는 거의 뭐 우리가 처리 안 했던 이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커지다. 그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말과 1번과 2번은 결국 유사하죠. 그죠? 과거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어느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X. 아니다. 정답. 이렇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다. 한번 틀리죠, 그죠? 아니다. 아시겠죠? 그 1번,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내려갑니다. 회계 정책에 예가 나와 있죠. 요 변경의 정책, 우리 회계 변경은 2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하나는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랬죠? 요 정책의 변경은 선입 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였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죠? 요렇게 서로 변경하는 거. 요게 정책의 변경인데, 선입이나 평균법,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측정 기준, 기말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측정 기준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버리면 뭐라 하면 되겠죠?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 요래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고자산 측정 기준의 변경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선입에서 평균법 또는 평균법에서 선입. 아시죠? 2번째, 유형과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투자 부동산에서는 원가와 공정가치 모형. 이거 기억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원가와 시가. 우리는 건물 하나 샀다, 그죠? 건물. 100만 원에 샀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뭘 해야 되죠? 감가상각. 이걸 이제 감가상각을 계속 하잖아, 그죠? 감가상각을 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만 계속 하는 거, 그걸 무슨 법? 원가 모형. 요 금액을 매년 그 시가에 따라 바꿔줍니다, 그죠? 요게 무슨 모형? 시가 모형입니다. 아셨죠? 시가. 물론 감가상각 계속 합니다. 요 금액을 원가, 취득 원가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을 매년 하는 방법은 원가 모형이라 하는 거고, 이거는 계속 하되 이 금액 자체를 매년 바꿔버리죠. 연말에 가서. 건물은 금액이 딱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성이 아니고 비화폐성이 한다 그랬죠. 금액이 변동되잖아, 그죠? 그 금액이 만약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샀던 게 연말에 가서 보니까 150만 원 됐더라? 이게 다시 150만 원 바뀌어야죠. 감가상각비도 달라지겠죠. 이런 방법이 뭐죠? 시가 모형. 이걸 우리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래, 투자 부동산에 가면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정책의 변경 결국은 우리가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그죠? 선입에서 평균법, 또 하나는 뭡니까? 원가에서 재평가. 그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고, 예.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421쪽에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 처리 원칙이 뭐다? 소거법. 소거법.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소거법. 예. 그런데 2번째 보세요.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하는 경우에 특정 기간에 미친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즉 말해서 한 20년 됐다. 10년이 넘었다. 그걸 더 10년치를 다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20년분을 다 변경한다면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거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몇 년 그랬죠? 3년? 참고로 하세요. 예, 이렇게. 그 3년 정도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래 보시면은 소거법과 전진법이 나와 있죠. 소거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칙이 뭐죠? 처음부터 전부 다 바꾸는 게 소거법입니다. 전진법이라는 거는 변경 시점부터. 원래 변경했다. 원래부터 이제 바꾸죠. 단기와 내년, 단기와 단기 이후. 아시겠죠? 이렇게 변경한 게 전진법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뒤로 간가 보세요. 기본의 이제 1번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 선입과 평균법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거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과 이익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커진다 그랬죠? 그것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선입으로 했을 때
X 1년도 기말에 25,000원이었잖아. 그죠? 예. 기말도 이게 35,000원이었죠. 이동평균법을 아마 1년도에 얼마였죠? 22,000원이죠. 여기 와서는 30,000원이죠. 그죠? 우리 회사는 이걸 해왔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해 왔는데, 요때, 요 시점에 단기순이 얼마였느냐? 10만원이었답니다. 그죠? 요때 단기순이 얼마였냐? 10만원이었답니다. 이익이 10만원이었다. 요 10만원이 얼마가 증가됐죠? 작년에 기말과 기말이 얼마 증가됐죠? 만원이 증가됨으로써 10만원 됐답니다. 이익이. 그럼 이동으로 했더라면 얼마 증가됐습니까? 8,000원 증가됐죠. 요거 만원 증가되니까 10만원이면은 8,000원 증가됐으면 요거보다 2,000원 적잖아. 요거 얼마 됐을까요? 그렇죠. 98,000원 됐겠지. 기말이, 자 다시 보세요. 기말이 만원이 커지니까 이익이 10만원이었다면은 기말이 8,000원 커졌으니까 이익은 2,000원 요거보다는 적어져야 되니까 98,000원 되겠죠.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는 그 가정하에 나왔는 문제입니다. 예. 아래 회계 추정의 변경, 추정치를 바꾸는 것. 그죠? 그 추정의 예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세요. 1번 대손 가능성, 대손율. 우리가 거래처를 조회하고 나서 이 거래처의 몇 프로 대손이 되리라. 안 그러면 전체 거래처의 뭐 10% 대손. 그죠? 예, 이렇게 대손을 예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대손에 대한 얘기에 대한 이제, 예, 보험금이 나와 있습니다. 대손 보험금.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걸 갖다 책임지게 주겠다 이거죠. 그죠? 거래처 우리가 이제 거래처 외상거래 하면은 기업 자체에서 돈 떼이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충해 주겠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걸 아시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몸이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적게 적립했다가 나중에 이제 치료비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대손에 대한 보험금이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그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외상 쭉 깔겠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못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주겠다 이거죠. 이 보험제도. 이제 그 지하철 그 벽면에 붙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잠깐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또 많이 또, 예, 아마 각 지방에도 다 이제, 예, 보급이 되겠죠. 두 번째. 재고자산이 진부와 구시가 된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잖아. 그죠? 추정치. 우리가 재고자산이 구시가 돼도 얼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융자산이나 부채, 이런 부채, 공정가치, 우리 시가를 측정하는 거는 시가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죠?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겠죠.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도 추정치고, 내용연수도 추정치입니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도 추정치입니다. AS 비용이 얼마 나가려 하는 것도 추정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 공사 이익 얼마 하는 이것도 어디까지 추정치죠. 이런 부분도 추정치다 이랍니다. 그 회계 추정의 처리는 전진법입니다. 그죠?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처음부터 소급법입니다. 원칙이. 예. 예, 아래 2번 아까 우리 풀어보셨던 문제고 3번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후에 새로운 추가 정보로 인하여 수정되는 것은 과거에 합리적으로 추정했던 건데 추가 정보가 새로 입수됨으로 해서 바꾸는 거, 이거는 변경이잖아. 그죠? 우리가 오류와 변경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변경하는 거하고 오류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오류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하다가, 예,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다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꿨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하다가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꿨다.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잘 해오다가 틀렸다. 오류 발생.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이거는 잘못해왔죠. 그죠? 오류를 잘못해오다가 수정한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오류 수정이라 합니다. 이거는 잘못해왔던 거 또 잘못했네. 오류가 계속되네. 그죠? 오류 계속. 이거는 정당한 방법에서 정당한 방법을 바꿔서 이게 뭐죠? 회계 변경. 이거는 결국 오류죠. 그죠? 오류. 이거는 변경이고. 그 변경과 오류는 다릅니다. 그죠? 오류라는 거는 틀린 걸 고치는 거고, 변경은 정확히 해오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그죠? 어떤 그 기계, 우리 회사가 살 때 기계 그 추정 연도가,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5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죠? 그 당시엔 정확했죠, 5년이.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 기계가. 그러다 보니 이게 한 4년밖에 못 쓰겠다, 그죠? 이런 거는 회계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했잖아, 이게는. 그죠? 그 당시에 정확했던 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으로써 변경하는, 이런 거는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3년 전에 추정할 때, 그때 이게 4년이었는데 5년으로 잘못 추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오류였죠. 듣고 보니까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 그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시 보세요.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그 합리 추정은 정확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수정하는 것은 변경이죠. 그 당시에 정확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예. 아니다 했으니까 맞네, 그죠? 두 번째,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한, 실질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처음 적용하는 거잖아. 처음 선택하는 거. 그죠? 그거는 회계 정책 변경이다가 아니고 아니다 그래야죠. 틀렸죠? 예, 답 2번. 측정 기준은 선입에서 평균법, 이거는 정책의 변경.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 이거는 당연히 오류가 될 거고. 감가상각 자산의 추정 내용 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요거는 추정의 변경으로서 무슨 법? 전진법이다.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 아래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이라는 거는 잘못된 걸 수정한다. 그죠? 잘못된 걸 고친다. 그게 오류 수정입니다. 예. 제일 아래 한번 볼까요? 제일 아래 편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줄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오류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고,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 정책을 우리가 적용할 때 선입을 해야 되는데 평균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을 누락할 수도 있다. 그죠? 간과 또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정 등의 영향도 오류에 해당한다. 다음 425쪽에 오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오류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오류라는 것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고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 오류가 생겼는데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미치지 않는 영향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상품을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하다.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알겠죠? 자, 이거 상품, 요 150 원가는 100원짜리. 현금 받고 팔았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한 말씀만 잠깐 들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예상했습니다. 분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은 뭐죠? 상품 100원, 대변에 예상 매입금 100원. 맞죠? 숫자는 너무 크다, 그죠? 관계없이 그냥 합시다.
잡비를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잡비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거는 100원짜리 상품을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원가 100원짜리 이것을 15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 생기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150원 들어왔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우리 뭐라 하자 그랬죠? 파이낸셜 시트, FS, 그죠? 손익계산서는 프로피트 로스 일하자 그랬죠, 그죠? 여기는 자산부채 자보입니다. 자, 자산이 만약에 1,000원 있고, 부채가 300이니까 가정합시다. 자본은 700원입니다. 600원 할까요? 그리고 이익도 100원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수익은 예를 들어서 800원. 비용은 700원. 그래서 이익은 100원이다. 이렇게. 장부만 1개인 상태다. 그죠? 자, 보세요. 1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상품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 외상매금 부채죠.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볼까요?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원이 증가되고 부채가 100원 증가되네. 그죠? 요게 100원이 증가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100원. 요게 100원 증가되죠? 얼마? 400원. 1,100원, 400원, 요게 영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잖아. 이게 영향이 없다. 그렇죠? 아, 영향이 없네. 아, 1번은 영향이 없다. 그죠? 아, 이거는 영향이 없다. 두 번째 볼까요?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잡비는 비용이죠. 여기 비용이 그러면 늘어나네. 700원이 아니고 얼마? 800원. 현금이 100원 감소됐네. 여기 얼마? 1,000원이 아니고 얼마? 900원. 이게 800원 돼버리니까, 이익이 제로 돼버렸네. 그죠? 이게 900원 이익이 없어져 버리네. 이건 영향이 있네. 그죠? 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다시 또 돌아와서, 이거 1,000원. 세 번째 볼까요? 현금이 15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요거는 자산의 감소잖아. 결과적으로 자산 증가는 150원, 자산 감소는 100원이니까 자산이 얼마 늘어났죠? 50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1,050원. 그죠? 이익이 50원도 늘어났네. 여기 50원 늘어났네. 요게 850원 되네. 이게 얼마 되죠? 150원. 이게 1,050원, 이것도 얼마? 150원 되네. 이것도 영향이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니까. 그죠? 자산부채, 여기에서만 발생되니까 영향이 없는데, 여기 비용이 드나 수익이 들어가니까 영향이 있네. 그죠? 교환거래는 영향이 없고, 손익거래나 혼합거래는 영향이 있네. 이걸 우리가 손익에 영향이 미친다 이랍니다. 영향이 없다 이랍니다. 그래서, 자, 그거 다시 볼까요? 그럼, 오류가 발생했다, 그죠? 단기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무슨 거래? 교환거래를 말합니다. 교환거래는 단기 순위에 영향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단기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어떤 거래? 손익거래나 혼합거래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게 세 번째 끝에 보세요. 단기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재무상태표 포함해서 모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다시 뭐로 구분했다?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자동 조정 오류가 나왔습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까만데. 그죠? 제가 아까 자동 조정 오류는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뭐라 그랬죠? 기말 재고액 오류. 바로 1번이잖아. 그죠? 재고 자산의 오류가 나왔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두 번째 2, 3, 4, 5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죠? 시작.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다시 시작.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4개.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시겠죠? 요걸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네. 자, 뒤로 넘깁니다. 예, 그 예제 문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비자동 조정 오류 보세요. 비자동 조정 오류라는 거는 두 회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 조정이 되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했죠. 그죠? 가로 해보니까 감가상각비 오류라든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주로 잘못 처리한 오류가 여기에 속한다 그랬죠. 예. 다음 오른 페이지에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입니다. 1번 중요한 정기 오류. 중요한 오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2월 잉여금을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걸 수정한다는 거는 결국 뭐죠? 소급보입니다. 아셨죠? 그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거는 뭘 한다? 소급 처리한다. 아셨죠? 자, 뒤로 넘깁니다. 428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6번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6번 X1년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700원이 커졌다. X2년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9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또 있네, 그죠? 3년도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1000원이 작아졌다. 이런 오류가 X3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 X3년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아까 우리 했으니까 뭐 금방 아시겠죠, 그죠? 자, 바로 내려갑니다. 천원소 그대로, 요거 그대로. 여기 건너와야 되잖아. 이익만. 900원대가 넘으면 뭐 된다? 900원 소, 예, 끝. 이렇게. 아시겠죠? 요건 그대로고, 이익만 넘어오면 됩니다. 대가 넘어오고. 답은 얼마? 1900소. 3년도에 이익에 미친 영향하면 얼마? 1900소. 요건 얼마? 1000소. 자, 다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해볼게 보세요. 그대로 700원대 그대로 700원대 그대로 900원대 그대로 내려가고, 예. 요거 여기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요건 그대로 오고 700원 되니까 여기 뭐죠? 700원 소, 900원 되니까 900원 소 끝. 1년도에 이익에 미친 영향은 700원 대가 되고 2년도는 얼마? 예. 200원 대가 되네. 그죠? 기말이면 요거 같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 이번에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도별 정확한 이익을 한번 구해보세요. 기말 잉여 미친 영향 하나 또 물었다. 두 가지네, 그죠? 자, 일단은 X1년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요걸 밑에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만 오류가 있었잖아, 그죠?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X1년도에 이익이 1000원이었다. 여기에는 3000원이었다. 여기는 2000원이었답니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1000원, 3000원, 2000원이었다면은 요 오류를 수정하고 나서 정확한 이익 얼마고? 700원 커졌잖아. 700원 커졌는 게 얼마? 1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익은 얼마? 300원이지. 그렇죠? 요거는 200원 되잖아. 200원 커져 있는 게 3,000원입니다. 정확한 이익은 얼마? 2,800원. 요건 얼마? 1,900원 작아져 있죠. 1,900원 작아지는 게 얼마? 2,000원. 정확한 이익 얼마? 3,900원. 이해됩니까? 예, 요런 모양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년. 옆으로 나와 있네, 그죠? 예, 회사가 보고간 이거는 수정 전의 이익입니다.
전에 이기에는 20만원, 여기는 23만원, 여기는 14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였느냐? 여기는 5만원이 커져 있었다. 여기는 4만원 적어져 있었다. 여기 와서는 2만원 커져 있었다. 예, 있었죠. 그죠? 예, 이때, 그럼 이 수정 후에, 이게 얼마고, 그죠. 자, 보세요. 5만원 커져 있었잖아. 1년도에. 5만원 커져 있었, 이익도 5만원 커져 있었죠. 커져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그렇죠. 15만원이지. 자, 2년도 이제 생각 좀 하세요. 4만원 소 이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4만원 소 넘어오면 뭐가 되죠? 5만원 소가 되고 9만원 소가 돼버리잖아. 요게 넘어오면 5만원 소가 넘어오니까 9만원 소. 9만원 소가 요겁니다. 9만원 작아져 있다? 정확한 얼마? 그렇죠. 32만원이지. 자, 요거는 여기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4만원대가 되죠. 2만원대와 4만원대가 만났다. 6만원대가 되네. 6만원 커져 있는 게 14만원입니다. 정확한 얼마? 8만원. 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걸 크게 묻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에 가시면 꼭 반복, 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참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그죠? 제가,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꼭, 다시 한 번 더 반복, 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이해는 되잖아,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일 되면 또 무슨 말인지 조금 또, 예, 기억을 못 하시고 있고 하니까 자꾸 반복이죠. 반복 학습. 물론 이제, 제가 또 이걸 반복해서 해드릴 겁니다. 이거 기본수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수로 이래 하고 나면 또 문제풀이 하고 또 모의고사 풀이도 할 거고, 이래 하면서 계속 이제 전단을 자꾸 이제 되풀이해서 이래 반복해 드립니다. 그러더니 제가 또 반복해 드리면 또 그때그때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제 반복. 결국은 이제 공부가 반복 학습입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내 걸로 소화시키게 되잖아. 그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반복입니다. 그죠? 예, 429쪽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9월 14일 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를 누락했다. 이게 내나? 자, 분계상 오류인데,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거 보니까 상품을 현금 주고 샀습니다. 그죠? 상품을 사고 나서 현금 주고 사왔는데 이걸 장부에 빠뜨려 버렸답니다. 누락했다. 이 누락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묻네요. 그죠? 뭐, 딴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분계상 오류잖아. 그죠? 예, 이걸 누락해 버렸답니다. 그게 묻고 있는 거 보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상품을 현금 주고 매입하고 회계처를 누락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시에 우리 회사는 실지재고 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은 기말 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자, 이 말을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장부에는 상품 매입해온 걸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말에 실사를 합니다. 창고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다 보니까 장부상에는 누락이 되었지만은 요거는 물건 차단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창고에 있었겠죠. 장부는 누락됐지만 물건 사왔으니까. 적정하게 반영됐다 그랬죠. 예, 그러면 요거는 오류가 수정됐다는 말입니다. 상품은, 그죠? 요 누락 부분은 수정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것만 오류가 생겼네? 그죠? 요 현금이 무슨 계정입니까? 자산. 그죠? 자산인데 지금 자산이 대변에서 감소죠. 자산 감소를 누락했습니다. 현금 돈이 나갔는데 장부의 기장이 안 됐습니다. 자산이 커져 있습니까? 작아져 있습니까? 뺄 걸 안 뺐잖아. 이거는 현금이
대변이 있다는 거는 감소잖아. 그죠? 감소를 누락했다는 거나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겠다? 커져 있겠네. 총자산 커져 있겠지, 뭐. 그죠? 자산이 커져 있으면 이익도 커져 있죠. 그죠? 정답. 끝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다? 이거. 알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정이 안 됐다. 그럼 요거는 자산이 증가될 게 빠져 있으면 자산이 작아져 있네. 이 상품은 자산 작아져 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커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산 변동이 없네. 그죠? 불변돼 버립니다. 이럴 때는. 예. 답은 과대가 되겠죠. 그죠?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오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죠? 거기 우리가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435쪽 한번 보세요. 435쪽. 9번 문제 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실질재고 조사법을 사용하고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의 상품의 외상 매입의 기장을 누락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요걸 장부에서 빠뜨려 버렸답니다. 누락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기말 재고 실사에서도 누락됐다. 둘 다 누락됐네. 이것도 빠졌고 이것도 빠졌다. 상품에는 자산을 빠뜨려 버렸으니까 자산이 뭐랬다? 작아졌겠죠. 그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도 작아졌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 그죠?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 자본과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요 자산이 10원, 부채가 6원, 자본 6원, 이익이 1원이면은, 요게 작아지고 요것도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죠? 요게 작아지고 요것도 동시에 작아져 버리면 요거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는 자산과소, 부채과소, 자본은 불변, 이익도 불변. 이게 답입니다. 찾으세요. 자, 보세요. 자산과소, 부채과소, 주주지분은 자본을 말합니다. 주주지분. 영향 없다. 이익도 영향 없다. 정답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다음 11번 한번 볼까요? 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X 2년도 이익에 미친 영향은 2,000원 소가 돼 있죠. 그죠? 소인데 전년도 1,000원대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1,000원대가 넘어오면 뭐가 되죠? 1,000원 소. 1,000원 소와 2,000원 소가 만났습니다. 3,000원 소 정답. 아셨죠? 12번. 감가상각비를 5,000원 과대 계상했고 2년도에는 3,000원 과소했답니다. 기말 2년 감가상각비는 합산한다. 플러스 2개. 그럼 5,000원 대와 3,000원 소를 더하니까 5,000원 대와 3,000원 소를 더하니까 2,000원 대가 되죠. 2,000원 비용이 2,000원 커졌으니까 기말잉여금은 2,000원이 작아진다. 그죠? 기말잉여금은 2,000원 과소. 답 4번. 마지막 13번. 그 13번은 이제 문제가 2개 나왔습니다. 그죠? 2개인데 그게 이제 연도가 이렇게 거꾸로 됐네.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2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는 기말 재고, 하나는 감가상각비네. 그죠? 이거는 1,000원 소가 돼 있고, 이거는 800원 소가 돼 있고, 이거는 3,000원 대가 돼 있고, 여기 와서는 2,500원 대가 돼 있다. 이때 묻는 말. 자, 보세요. 다음 재무상태표상에 당하던 오류가 있었다. 3년도 현재 기말잉여금이 아래 오를 말미암아 얼마나 과소과대됐겠는가 물었네. 자, 지금 주어진 자료가 언제 겁니까? 1년도, 2년도 주어지고 묻는 거는 뭐 묻죠? 상도 묻고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게 물어놨죠.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걸 살짝 제가 바꿀게요. 우리 원래 하던 식대로, 1년도 이렇게 하나 하면 헷갈리니까
차례대로 할게요. 예, 자, 바꿨습니다. 1년도에 여기 보니까 3,000원 과대, 여기 와서는 2,500원 과대, 막 그냥 해도 됩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과소, 여기는 800원 과소네,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자료는 1년도, 2년도 주어지고, 묻는 거는 뭐죠? 이거 묻고 있네, 그죠? 3년도. 예? 예. 그럼 이게, 여기에 지금 이거잖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보세요. 이건 영향이 없네. 알겠죠?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럼 우리 얘는 다 해볼게. 예. 자, 보세요. 요거는 자동 조정 오류고, 이거는 비자동이잖아. 그죠? 이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하세요. 이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합니다.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알고 있죠? 3,000원 되니까 3,000원 대, 1,000원 소니까 1,000원 소, 여기는 없으니까 제로. 기말 잉여금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그죠?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보세요. 2,500원 됩니다. 그죠? 요 감가상각비가 기말 잉여금 미치는 영향입니다. 2,500원 비용이 커졌습니다. 비용이 커져서만 잉여금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2,500원 소. 두 번째, 800원 소가 있지만은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따라서 요게 수정이 안 됐다. 그죠?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합산. 요렇게. 두 개 하니까 얼마? 1,700원 대, 1,700원 되니까 1,700원 잉여금은 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2003년도 왔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전년도께 지금 여기에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3년도는 이걸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누적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가 됩니까? 1,700원 소가, 대가 되잖아. 그죠? 1,700원 되니까 잉여금은 1,700원 소. 지금 묻는 게 요거 물었습니다. 답은 얼마? 1,700원 소 정답. 1,700원이 과소 정답 4번입니다. 조금 이게 두 개 나와서 약간 복잡지만은 우리가 따로따로 기말과 기말 잉여금 따로 하고 감가상각비는 누적. 알겠죠? 예, 그래 하면 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돌아와서 우리 재무제표 부분 있죠. 재무제표 앞으로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그거 보면은, 예, 400페이지네, 그죠? 그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 부분, 400쪽에 요걸 하고, 나면은 제일 앞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론적 구조 있죠, 그죠? 이쪽에 보면은 안 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원가 회계 들어갑니다. 그 원가 계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회계 원리 전 부분이 딱 기본 이론이 좀 정립이 다 끝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